갑상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갑상선 질환,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녀석이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 자, 갑상선이란 녀석은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얌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걸 뿜뿜 뿜어내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스위치 같은 거죠. 근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엉뚱한 혹 같은 게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갑상선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암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선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녀석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병이에요. 몸이 너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마치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 자동차처럼 쌩쌩 돌아갑니다. 체중 감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축복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살이 쭉쭉 빠져요. 더위 민감, 더위를 엄청 타게 돼요. 남들은 춥다고 덜덜 떨 때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요. 빠른 맥박 심장이 콩닥콩닥 엄청 빨리 뛰어요. 가만히 있어도 운동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손 떨림,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컵에 물을 따르기도 힘들고 글씨 쓰기도 어려워져요. 피로감,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상하게 피곤해요. 몸은 지쳐가는데 잠은 안 오고 왠지 모르게 짜증만 늘어갑니다.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설사, 소화도 잘 안 돼요.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질 정도예요.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이 붓고 커지기도 하고 눈이 튀어나오거나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치료법, 약물치료, 방사성 요오드 치료, 수술치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물치료, 항갑상선제를 먹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 23주 정도 지나서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68주 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 방사성 요오드를 먹어서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갑상선 세포가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해서 스스로 파괴되도록 하는 거죠. 간편하고 효과도 좋지만 방사선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치료, 갑상선을 잘라내는 방법이에요. 갑상선이 너무 크거나 약물 치료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합니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으니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선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녀석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는 병이에요. 몸이 멈춰버리는 거죠. 마치 건전지가 다 닳아버린 장난감처럼 꼼짝도 안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몸이 붓고 체중이 늘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추위를 많이 타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우울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치료법,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상도 좋아집니다. 갑상선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 후에 갑상선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수, 갑상선 결절.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병이에요. 갑상선 결절은 아주 흔한 질병으로 대부분은 양성 결절이라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드물게 갑상선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크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해요. 치료법, 갑상선 결절의 치료법은 결절의 종류와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절이 작고 양성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합니다. 결절이 크거나 미용상 문제가 되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에탄올 경화요법 등의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 경화요법은 결절에 알코올을 주입해서 결절을 괴사시키는 방법이에요. 수술에 비해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 산후갑상선염. 출산 후에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산후갑상선염은 출산 후 3, 6개월에 흔하게 발생하며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다가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후갑상선염은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드물게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봤어요. 갑상선 질환은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복잡하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혹시 갑상선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